팝 장르 분석 파트 2입니다. 이번 편의 주인공은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입니다. 파트 1에서 팝이란 무엇인가를 정의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정의가 실제 공간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분석 대상은 1983년 발표된 빌리진입니다. 마이클 잭슨은 팝을 듣는 음악에서 보는 음악으로 완전히 바꾼 인물입니다. 음악, 춤, 영화적 스토리텔링을 하나로 합친 최초의 아티스트였습니다. 1983년 MTV에서 흑인 아티스트로는 처음으로 집중 방영되었습니다. 당시 MTV는 사실상 백인 아티스트 중심 채널이었기 때문에 이건 단순한 방송 출연이 아니라 인종 장벽을 깬 사건이었습니다. 음악적으로는 프로듀서 퀴시 존슨과 함께 훅 중심의 팝 구조를 완성했습니다. 앞서 영상에서 간단하게 설명드린 용어지만 다시 간단하게 설명하면 훅이란 한 번 들으면 머릿속에서 맴도는 짧은 멜로디나 리듬을 말합니다. 보컬은 부드러운 속삭임부터 강렬한 외침까지 자유자재였습니다. 또한 역대 최고 판매 앨범 기준으로 스릴러는 7천만 장 이상 팔렸습니다. 참고로 2위인 AC/DC의 Back in Black이 약 5천만 장이니까 차이가 상당합니다. 뮤직비디오를 단순 홍보 영상이 아닌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격상시켰고 문워크라는 춤동작 하나로 한 시대를 정의했습니다. 정리하면 단순하지만 중독적인 멜로디, 모든 연령과 인종을 아우르는 대중성, 사운드와 패션, 그리고 퍼포먼스 전부에서 트렌드를 만든 인물입니다. 1983년 모든 것을 바꾼 곡 빌리진입니다. 스릴러 앨범의 두 번째 싱글로 빌보드 핫100에서 7주간 1위를 차지했습니다. MTV의 비공식적인 인종 장벽을 깬 최초의 흑인 아티스트 뮤직비디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983년 모타운 25주년 기념 공연 4,700만 명이 시청한 이 무대에서 문워크를 처음 대중 앞에 선보였습니다. 모타운은 1959년 디트로이트에서 설립된 전설적인 흑인 음악 레이블입니다. 스티비 원더, 다이애나 로스, 마빈 게이, 그리고 어린 시절 마이클 잭슨이 잭슨5로 소속돼 있던 곳입니다.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마이클 잭슨은 이 곡을 앨범에 넣지 말자고 했습니다. 퀸시 존스가 끝까지 밀어붙여서 수록된 건데 결과론적으로 역사상 가장 유명한 팝곡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곡이 왜 중독적인지 음악적으로 하나씩 해보합니다. 첫 번째, 이론적으로는 틀린 베이스 라인입니다. 베이스 라인이란 곡의 가장 낮은 음역에서 반복되는 멜로디 패턴을 말합니다. 곡의 뼈대 역할을 합니다. 루이스 존슨이 연주한 이 베이스 라인은 곡의 키, 그러니까 곡의 기본음 체계에 맞지 않은 반음계 음을 사용합니다. 반음계란 피아노 건반에서 흰 건반 사이에 검은 건반 음까지 포함하는 걸 말합니다. 이 미묘한 어긋남이 긴장감을 만드는데 핵심은 그 긴장감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코드톤, 그러니까 그 코드에서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음에 도착하면서 일단 풀리는 듯하지만 바로 다음 순간 또 다른 어긋남이 시작됩니다. 풀릴 듯 말 듯한 이 상태가 반복되면서 내가 계속 다음 마디를 기대하게 됩니다. 이게 중독성의 정체입니다. 역시나 내용이 조금 어렵다고 생각되실 분들을 위한 보충 설명을 다음 슬라이드에서 드리겠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게 전부 원테이크 즉흥 연주였다는 점입니다. 미리 작곡한 게 아니라 녹음 버튼 누르고 한 번에 연주를 한 겁니다. 빌리진의 베이스 라인의 비밀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드립니다. 베이스 라인이라는 건 말 그대로 곡에서 가장 낮은 음역대를 담당하는 파트입니다. 밴드로 치면 베이스 기타, 오케스트라로 치면 첼로나 콘트라베이스가 이 역할을 하죠. 이 파트가 하는 일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화성의 뿌리를 잡아주는 겁니다. 코드의 루트음을 짚어줌으로써 지금 이 곡이 어떤 화성에 있는지를 규정해 줍니다. 두 번째는 드럼과 함께 리듬의 뼈대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베이스와 드럼을 합쳐서 리듬 섹션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 두 파트가 곡의 그루브, 그러니까 몸이 반응하는 그 느낌 자체를 결정합니다. 보컬이나 기타가 아무리 화려해도 베이스 라인이 약하면 곡이 공중에 뜬 것처럼 불안정해집니다. 빌리진의 베이스 라인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라인은 F샵 마이너 키 위에서 단 2마디짜리 패턴이 곡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됩니다. 보통 이렇게 짧은 반복 패턴이면 금방 질릴 수 있는데 빌리진은 40년이 넘도록 질리지가 않습니다. 베이스 연주를 맡은 루이스 존슨이 코드톤 사이사이에 크로매틱 어프로치 노트를 배치한 덕분입니다. 이게 뭔지는 뒤에서 상세히 다루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기억할 건 이 라인이 단순해 보이지만 하나하나가 정교하게 선택된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아무 음이나 넣은 게 아닙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기본 개념 하나를 짚겠습니다. 다이어토닉이라는 말은 키에 속하는 음들만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C 메이저 키라면 도, 레, 미, 파, 솔, 라, 시, 피아노에 흰 건반만 쓰는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연주하면 음악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합니다. 귀가 편하죠. 근데 문제는 너무 편하다는 겁니다. 예측이 다 되니까 긴장감이 없고 긴장감이 없으면 귀가 붙잡히지 않습니다. 크로매틱은 다이어토닉의 반대 개념이 아니라 확장입니다. 키에 속하지 않은 그러니까 외부 음을 의도적으로 가져와서 쓰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크로매틱은 단순히 검은 건반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반음 단위의 순차적 움직임입니다. 반음이라는 건 피아노에서 바로 옆 건반, 가장 가까운 거리의 간격이죠. 이 미세한 움직임이 귀에 독특한 색채를 만들어냅니다. 마치 그림에서 보색 대비를 쓰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전된 색 사이에 긴장되는 색 하나 넣으면 전체가 살아나는 것처럼 다이어토닉 기능 사이에 크로매틱 하나 끼워 넣으면 라인 전체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자, 이제 핵심입니다. 크로매틱 어프로치 노트란 목표음으로 가기 직전에 반음위 또는 아래에서 접근하는 음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슬쩍 끼어드는 음입니다. 이 음은 코드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 보면 틀린 음입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에 코드톤으로 해소되기 때문에 틀린 게 아니라 의도된 오해가 됩니다. 음악 이론에서는 이걸 경과음, 패싱톤이라고도 하는데 어프로치 노치는 그 중에서도 반음 거리에서 목표음을 향해 접근하는
특정한 경우를 가리킵니다. 빌리진에서 이게 어떻게 쓰이는지 보겠습니다. 고개 키는 F샵 마이너이고 이 코드의 기본 코드 톤은 F샵, A, C샵 3개입니다. 베이스 라인이 이 코드 톤들 사이를 이동할 때 바로 점프하지 않고 반음으로 연결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E에서 F를 거쳐 F샵으로 가는 진행입니다. 여기서 F음은 F샵 마이너 키에 속하지 않은 외부 음이지만 F샵으로 올라가기 직전에 반음 아래에서 살짝 끼어드는 역할을 하며 미세한 긴장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바로 빌리진의 베이스 라인의 그 느낌, 뭔가 살짝 꼬이는 듯한 그 당김의 정체입니다. 이 F음 하나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이 개념을 시각적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왼쪽 그래프가 일반적인 베이스 라인의 긴장 곡선입니다. 긴장이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옵니다. 규칙적인 파형이죠. 크로매틱 음을 쓰더라도 바로 코드톤으로 해소하면 이런 패턴이 됩니다. 귀가 긴장했다가 풀렸거나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 예측이 맞으니까 만족하고 넘어갑니다. 안정적이지만 한편으로는 뻔하기도 합니다. 오른쪽 그래프가 빌리진 스타일입니다. 긴장이 올라간 다음에 완전히 내려오지 않습니다. 코드톤에 도착은 하지만 도착하자마자 다음 크로매틱 노트가 또 긴장을 걸기 때문에 해소가 불완전한 상태로 다음 마디에 진입합니다. 그래프로 보면 긴장 레벨이 계속 중간 이상에 머물면서 물결치는 형태가 됩니다. 이게 핵심 차이입니다. 긴장을 끝까지 유지하는 게 아니라 해소 직전에 다시 긴장을 걸어서 완전한 해소를 지연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연된 해소가 왜 중독성을 만드는지 3단계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불완전한 해소입니다. 크로매틱 노트가 코드톤에 도착하면 일단 해소는 됩니다. 그런데 그 해소의 순간이 너무 짧습니다. 바로 다음 순간 다른 크로매틱 노트가 등장하면서 새로운 긴장이 시작됩니다. 뇌는 풀렸나 싶은데 바로 또 긴장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완전한 안정감을 경험하지 못한 채로 다음 마디로 넘어가는 거죠. 두 번째는 기대감의 루프입니다. 인간의 뇌는 패턴을 예측하는 기관입니다. 이번 마디에서 해소가 불완전했으니까 뇌는 자동으로 다음 마디에서는 완전히 해소되겠지라고 예측합니다. 그런데 다음 마디에서도 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또 불완전한 해소, 그래서 또 다음 마디를 기대하게 됩니다. 이 기대와 불완전한 충족의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면서 뇌가 곡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이건 의식적인 선택이 아니라 뇌의 자동 반응입니다. 세 번째가 중요한데 이 상태가 불편함이 아니라 궁금함이라는 겁니다. 너무 강한 긴장은 불쾌하고 너무 약한 긴장은 지루합니다. 빌리진의 크로매틱 어프로치 노트는 딱 그 사이, 해소될 듯한 말 듯한 미묘한 지점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쾌한 게 아니라 궁금한 겁니다. 다음에는 어떻게 되지? 라는 무의식적인 질문이 곡이 끝날 때까지 계속됩니다. 이게 바로 2마디짜리 베이스 패턴 하나로 40년이 넘게 귀에 남는 이유입니다.
이론만으로 들으면 감이 안 올 수 있으니까 직접 실험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실험은 빼기입니다. 빌리진 베이스라인에서 크로매틱 어프로치 노트를 전부 제거하고 코드톤인 F샵, A, C샵만으로 연주해 보시는 겁니다. 리듬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음만 바꾸는 거죠. 해보시면 즉시 느낌이 달라집니다. 안정적이긴 한데 밋밋하고 그 특유의 당기는 느낌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이 실험만으로도 크로매틱 어프로치 노트가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 체감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관계로 유사음악으로 실험해 봅니다. 두 번째 실험은 넣기입니다. 자신이 만든 베이스 라인이나 연습하고 있는 라인에 코드톤 사이를 반음으로 연결하는 어프로치 노트를 추가해 보시는 겁니다. 모든 곳에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한두 곳에만 반음 어긋남을 심어 보세요. 예를 들어 A로 가야 하는 자리에 바로 가지 않고 G샵이나 B 플랫을 한번 거쳐서 가는 겁니다. 작은 변화지만 라인의 성격이 확연히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이게 베이스 라인에서 크로매틱이 가진 힘입니다. 이번에도 저작권 관계로 유사 음악으로 실험해 봅니다.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에 적어주세요. 제가 아는 대로 별도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두 번째, 아무도 재현하지 못한 드럼 사운드입니다. 프로듀서 퀸시 존스가 특수 제작한 나무 플랫폼 위에 드럼을 올려놓고 마이크 위치를 일반적인 방식과 다르게 배치합니다. 그 결과로 나온 게 카드보드 박스 스네어 사운드입니다. 스네어는 드럼 세트에서 가장 자주 치는 작은 북인데 이 곡에서는 빈 골판지 상자를 치는 것처럼 가볍고 통통 튀는 소리가 납니다. 수많은 프로듀서들이 이 소리를 똑같이 재현하려고 시도했지만 성공한 사람이 없습니다. 플랫폼의 재질, 마이크 각도, 녹음실 환경이 전부 맞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이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마이클 잭슨은 보컬을 녹음하면서 실제로 춤을 췄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래 안에서 숨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오히려 곡에 생동감을 줍니다. 움직임이 소리 안에 녹아있는 겁니다. 세 번째, 구조가 독특합니다. 사실상 코러스가 없습니다. 역시나 앞선 영상에서 설명드린 일반적인 팝의 벌스와 코러스 멜로디 구조와 확실히 다릅니다. 그런데 빌리진은 벌스와 코러스가 거의 동일한 멜로디를 사용합니다. 보통은 변화가 많아야 흥미롭다고 생각하지만 이 곡은 반대입니다. 변화를 최소화하였지만 오히려 더 잘 기억됩니다. 그리고 훅이 곡 전체에 깔려 있습니다. 베이스 패턴도 훅이고 하이햇 리듬도 훅이고 보컬 멜로디도 훅입니다. 곡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훅인 셈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곡에서 기억에 안 남을 부분을 찾는 게 더 어렵습니다. 네 번째, 보컬 레이어링입니다. 레이어링이란 같은 보컬을 여러 번 겹쳐 녹음하는 기법입니다. Billie Jean is not my love 부분에 마이클의 목소리가 4번에서 5겹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부르고 있다고 느낍니다. 이미 인기 있는 노래처럼 들리게 만드는 심리적 효과입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기법이 그 심리를 정확히 자극합니다. 이건 지금도 K-팝을 포함한 현대팝에서 널리 사용되는 기법입니다. 코러스 부분에서 갑자기 목소리가 풍성해지는 느낌, 그게 바로 보컬 레이어링입니다. People always told me, be careful what you do. Don't go around breaking young girls' hearts. And mother always told me, be careful who you love. And be careful what you do. 'Cause the love becomes the truth. Hey, Billie Jean's not my love. She's just a girl who claims that I'm the one. But the kid is not my son. She says I'm the one, but the kid is not my son. 이제 뮤직비디오 분석입니다. 대중에게 가장 익숙한 빌리진 무대 의상에는 스팽글 재킷, 흰 장갑, 페도라가 있습니다. 전형적인 쇼맨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뮤직비디오에는 장갑도 페도라도 없습니다. 뮤직비디오는 화려한 쇼맨이 아니라 쫓기고 혼란스러운 인간 마이클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핑크 셔츠는 내면의 갈등, 빨간 나비 넥타이는 긴장감, 검은 가죽 자켓은 방어를 상징합니다. 의상 하나하나가 곡의 서사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덧붙이면 마이클 잭슨은 패션에서도 선구자였습니다. 핑크 셔츠나 장식 같은 여성적 요소와 가죽 자켓, 지퍼 같은 스트리트 요소를 섞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젠더 뉴트럴 스타일의 원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뮤직비디오에 등장하는 광고판 속 두 여성에 대한 분석입니다. 두 여성은 특정 유명인이 아니라 상징적 장치입니다. 빌리진의 핵심 가사는 빌리진 is not my lover. The kid is not my son입니다. 스토커와 거짓 아이 아버지 주장으로 인한 압박과 소문이 곡의 주제입니다. 광고판은 그 소문이 거대한 광고처럼 어디서든 마이크를 따라다니며 짓누르는 느낌을 시각화한 겁니다. 광고판에 적힌 루이사라는 이름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의미가 없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여러 추측이 있지만 마이클 본인이나 제작팀이 밝힌 적이 없는 미스테리 요소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파트 1에서 정의한 팝의 4가지 핵심 원칙이 빌리진 한 곡에 전부 들어 있습니다. 첫째, 단순함. 4코드 진행의 반복 구조입니다. 누구나 따라할 수 있습니다. 둘째, 훅. 4초마다 기억에 남는 무언가가 나옵니다. 베이스, 드럼, 보컬 전부가 훅입니다. 셋째, 프로덕션. 깨끗하고 비싸게 들리는 사운드입니다. 어떤 스피커에서 틀어도 좋게 들립니다. 넷째, 보편성. 문화적 장벽 없이 순수한 감정으로 전달됩니다. 언어와 국경을 넘어 모든 사람에게 닿습니다. 이런 요소를 충족하고 기존 마이클 잭슨 노래를 기반으로 하여 곡을 만들어 봅니다. Check it out now. Here we go.
Moving to the rhythm, automatic flow. 4/4 beating like you need to know. Soon as I loop it through the neon haze, this is how the dance pop game is played. Oh, mirror ball spinning, strobe lights hit the floor. Baseline pumping, what you came here for. Formula simple, but it's hard to fake. Every single element is what it takes. Can you feel it? Feel it? The energy's rising. Can you hear it? No compromising. Dance pop magic. Are you ready now? Dance pop classic. Let me show you how repetition is the mission. Hooks that never let you go. Four on the floor addiction. This is all you need to know. 역시 마이클 잭슨의 노래는 그 진정한 느낌을 비슷하게 흉내내기조차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팝의 여왕 마돈나의 보고를 분석합니다. 마이클 잭슨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팝을 지배한 전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